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최근 과학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본 듯한 기기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안경이랑 똑같이 생긴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그 문자 메시지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그런 알림이 표시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사물 인터넷, 흔히 IoT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 분야인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꿈의 기술.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첨단 미래 기술. 날로 진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은 네트워크 관리자, 인터넷 전문가, 무선통신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 분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를 만나본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심주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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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정보의 길잡이 심주석입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성공회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홍유리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홍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 와이파이 이런 것들인데요. 워낙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하고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거는 이제 사물인터넷 IoT나 네. 인공지능 예. AI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전에 맛집을 찾아가는데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맛집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가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산업 스파이 같은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문제에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두 개념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정보 통신망에 이렇게 접속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끼리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네. 이렇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보통신공학과가 어떤 곳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정보통신공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정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 플러스 통신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이고 이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분야를 모두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둘 다 빠짐없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만 잘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해서 잘 구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 위에 이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네. 두 가지 다를 좀 공부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될 수 있을지 그 하드웨어의 또 이 구동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 관리에도 네.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네요. 두 가지 학문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리 학생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보통신공학과를 지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보니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고등학교 때는 정보통신공학과에 약간 좀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코딩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보안도 배우고 네트워크, 그 통신, 그리고 인베드드까지 또 되게 다양하게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인베디드 이런 건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선생님께서 이 정보통신공학과의 커리큘럼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1, 2학년 때는 이제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대한 기초 이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기초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또 공업수학, 확률과 같은 수학 이론과 함께 정보통신 개론, 통신 이론, 그다음 컴퓨터 구조, C 프로그래밍 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3학년과 4학년 1학기까지는 1,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기초를 갖다 이제 응용해서 예. 그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내용으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인베디드 시스템, 통신 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고요. 네. 4학년 마지막 한 학기 동안은요. 그동안에 배웠던 이제 기술을 최종 점검을 하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 바로 취업해서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이제 이론 수업도 있고 실습 수업도 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리 학생, 학생들에게 특별히 또 인기 있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유머러스 하거나 아니면 실습 위주의 수업이 좀 더 인기가 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실습 위주 수업 중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이라는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일단 이름부터가 실험이 들어가니까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듣게 되었는데 불빛도 깜빡이는 간단한 실습부터 이제 블루투스와 초음파 센서, GPS를 이용한 재미있는 실습까지 여러 가지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이었어요. 네, 실습 수업이 힘들어도 또 학생들에게 또 인기군요. 반면에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수업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딩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틀린 게 없는데 오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수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성공회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PC를 먼저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하고 리눅스의 기초 설정과 설치법에 대해 배우는 수업 시간. 이 리눅스 OS가 리눅스는 1990년대 초 핀란드의 한 대학생이 개발한 운영체제인데요. 거기에 CD롬으로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은 데다 인터넷에 무료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전 세계 서버용 OS의 27%를 점유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버급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OS가 리눅스 OS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인 C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실습 수업인데요. 소프트웨어 수업 중에서도 C 언어는
학생들을 고전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업입니다. 주사위 면은 6개니까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C 언어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런 기초가 되는 C 언어에 대해서 이론도 학습하면서 또한 실습을 통해서 실제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그러한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짜야 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도 필요로 하고 좀 탐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정보통신공학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분야를 모두 공부하는데요. 당연히 공부량이 많고 어렵기도 하지만 두 분야를 모두 배움으로써 균형 잡힌 사고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가능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C 언어, 자바, 리눅스, 또 하드웨어 쪽으로는 논리회로 실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통신 프로젝트라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합쳐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공부는 따로 있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보드에 정보통신공학과 대부분의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수업 역시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회로 실습 수업인데요. 전압을 뗐어. 그럼 이제 4.48이라고. 어렵고 딱딱한 이론을 직접 실행해보며 실감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실습 수업이 인기입니다. 논리회로 실습은 1학기 때 그 논리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론을 확인하기 위한 실습 과목으로서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학기에 배운 논리회로 설계를 직접 실험으로 하는 수업인데 이제 브레드보드랑 종합 계측기, 오실리스코프에 대한 사용법으로는 이제 간단히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인 엔드 게이트에 대해서 출력값을 측정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정보통신공학과 소모임에서 출발한 성공회 대학교 사물 인터넷 동아리 SIoT입니다. 미래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동아리인데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잠시 외출을 할 때 택배 기사가 집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열어서 문을 열면 내부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 택배 기사가 물건을 넣게 되고 빨간 버튼만 누르고 가면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비밀번호가 도착하게 됩니다.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직접 구현해보는 학생들.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거 만든 거는 이제 스마트홈이라고 요즘 이제 IoT 제품인데요. 외부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등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고, 이제 가스도 이제 외부에 나가는데 이제 가스를 안 잠그고 온 게 기억이 났다. 그럴 때 이제 가스도 밖에서 잠가줄 수 있고, 가스 감지 기능도 있어서 가스가 노출된다 싶을 때는 이제 음성과 함께 가스가 잠기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이나 커튼 같은 것도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외부에서도 가능하고 내부에서도 이제 잠갔다가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선배들이 일단은 1대1 교육을 해서 이제 저학년들에게 훈련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이제 개별 프로젝트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무인 택배함이나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4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 마지막에 보셨던 사물 인터넷, 이제 IoT 시스템을 본다던가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그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그 실용적인 거, 그런 쪽으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활성화로 맞게 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의 빠른 도래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PC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기능을 네트워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인을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IT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람들을 취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쪽이 IoT부터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접근성이 많고 아무래도 확장 가능한 부분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뭐 다른 전공을 한다면 어느 특정 분야로 나가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자기가 맞는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꽤 흥미로운데요. 유리 학생,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강의 계획서에는 실습이 50%에서 60%로 되어 있는데 네. 이론보다는 실습으로 하는 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실습도 한번 하고 나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체감으로 80%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했던 실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이 있다면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통신개발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2명에서 3명 정도 팀을 꾸려가지고 네. 프로젝트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매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주 안에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모자르면 용산까지 가가지고 부품을 사가지고 또 발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고도 많이 했었고, 네. 또 시험 공부도 하면서 프로젝트도 해야 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주말마다 모여서 친구랑 같이 또 많이 노력을 했던 거여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이제 실습을 통해서 고생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추억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습 수업이 4학년이 되면은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졸업 전에 이런 실무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IT 관련 업계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견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신입사원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실무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사원이 딱 뽑아놨을 때 이게 실무에 바로 투입돼도 바로 적응해서 따라올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뽑겠죠. 그런 요구를 많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 네. 대학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학생들한테 보다 현장의 졸업과 동시에 실무에 바로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특성이 있는 분야군요. 그럼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 관련 회사나 연구원 쪽으로가 가장 이제 진로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웹 프로그래머 또는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자, 그다음 보안 담당하는 이런 전문직 연구원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회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시작한 김태우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성공회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우 학생의 사무실.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 외에도 달달웍스라는 벤처 회사의 공동 창설자라는 또 다른 직함이 생겼습니다. 김태우 학생이 현재 개발 중인 아이템은 뭔가요? 네, 일단 모바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지식 서비스 어플이고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기 이제 GPS 반경으로 음식들을 추천해 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음식을 저희 어플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핸드폰으로 테이블에 있는 NFC를 찍으면 미리 조리가 된 음식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기만만한 김태우 학생이라도 혼자였다면 창업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군대에서 창업에 관심을 가진 선임과 만나 제대 후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만의 힘으로 창업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일단 그 가톨릭대학교랑 경기대학교에서 진행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상 은상을 타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해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아이템 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 큰 규모로 지원을 받고 지금 사업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템과 기술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당당함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태우 학생,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일단 학과에서 많은 IT의 많은 기초 지식과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C랑 C++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에서 교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파생되는 많은 이제 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교육을 따로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확실히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창업 아이템을 본인이 직접 개발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유리 학생, 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발굴 그리고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 창업 캠프를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모임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창업 경진 대회를 열어서 창업에 대한 의욕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대학생들 보면 취업을 대비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는데요. 선생님이 정보통신공학과의 경우에는 졸업하면서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나요?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들은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많이 취득하는 게 정보처리기사와 정보보호기사 이런 네. 자격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자격증 외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코딩 공부도 시켜주시고요. 아니면 학교 밖에서 코딩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웹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대외 활동을 찾아서 하는 많은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취업 동아리나 아니면 과 관련된 동아리도 같이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보통신공학과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학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생들은 이 학과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보통신공학과는 어떤 학생들에게 맞을까요? 예, 정보통신에서는 이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좀 중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갖다가 좀 좋아했던 친구들이 보통 잘 적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유리 학생은 이제 동기나 선후배들 보면서 어떤 학생이 이 정보통신학과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나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과에 적합하지만 제 생각에는 졸업 후에 학과 특성상 주로 사무직에 취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편이라서 이제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코딩을 또 주로 하는 직업이라 보니까 인내심도 많은 학생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라던가 그런 컴퓨터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좀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라는 건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면 또 이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 수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또 학원을 다닐까봐 걱정이 되긴 한데 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필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뭐 합격의 필수 요건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본인의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는 대한민국 어린애들도부터 컴퓨터는 다 만질 줄 알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이론을 잘 모르더라도 입학하면 컴퓨터의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분야에 정말 흥미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네. 이걸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업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조하나입니다.
저희 과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통신공학과는 보안이나 코딩, 네트워크, 하드웨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걸 시도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금융권 전산직에 있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예금이나 적금, 주택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그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주 업무고요. 이공계에서 배울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는 C 언어라든지 DB, 리눅스 쪽을 배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그쪽 업무, 그때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하고 항상 자랑스러운데요. 유리 학생은 졸업하고 어떤 쪽으로 나갈지 꿈이 있나요? 네, 저는 웹 개발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웹 개발자라는 게 이용자의 목적이나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 그 웹을 개발하고 그 사이트 상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그 역할인데 그 웹 개발자가 저에게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서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멋진 웹 개발자가 되길 응원할게요. 네, 선생님 이 정보통신공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110쪽의 어떤 연구 보고서에서 예. 토플러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사다리의 상위층에 자리 잡으려면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지식 기반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공학도 있군요. 네. 정보통신 분야가 각광받는 미래 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유리 학생, 마지막으로 이 정보통신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세상이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라, 어떤 기술이 흥행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입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주시죠. 정보통신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생각의 아이디어가 좀 뛰어난 학생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이 벨도 소리를 전달하겠다라는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네. 그 생각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혜택이 과거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래를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정보통신공학과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홍유리 학생 그리고 심주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